자, 이제 농지법 일단 체계도 요거 한 장인데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양은 중개사법보다 많아요. 중개사법이 129개 조문인데 얘가 145개인가 그래. 그러니까 얘를 죽어라 열심히 해야 돼. 중개사법을 열심히 해야 돼. 중개사법 열심히 하시고 여기 있는 거 정도만 정리한 다음에 체계도 한 장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그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그거 한 걸로 끝내시면 돼. 집에 가서 나는 농지법 너무 재밌다. 내 적성이야. 이러면 안 돼. 얘는 딱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는 모르겠다 해도 용어 정의 파트나 소유 파트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맞추고 모르겠으면은 4번 찍으세요.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거 어디가 소문내면 안 돼. 또 이거 소문 나가지고 또 4번 안 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얘기해야 돼. 아무도 얘기하지 마시고. 영상 찍었는데 어떡하냐. 일단 4번을 일단 가시고 한 7월 달쯤 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소문 많이 나면 그때 바꿀 테니까 일단은 4번으로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 딱 보시면 한 장에다 넣어놨는데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파트가 딱 3개야. 누가 소유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거냐인데 아무나 소유 못합니다. 소유는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만 하시고 아무나 소유 못해요 해서 소유 파트 하나랑 그 다음에 이용 파트 하나랑 그리고 개발하면 안 돼. 얘는 보존 파트야. 크게 3개로 딱 나눠지는데 그러면 용어는 농지법에서 쓰는 용어는 제일 잘 나오는 게 농지정이 나오고 농업인 나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인인데 어떤 사람이 농업인이 되냐 그거 관련된 게 먼저 나오니까 걔부터 끝낼게요. 여기 용어 정리할 때 자, 일단 농지가 뭐야 그러면 얘는 실제 토지 현상을 보고 말아야 돼. 그냥 지나가다가 농사죠. 그럼 농지야. 농사지면 그냥 다 농지야. 여기 이 법은 원래 그렇게 보게 돼 있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냐 아니냐 일단 안 따져. 지목 따지지 않습니다. 지목 따지지 않고 일단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 쓰이고 있고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데 쓰이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로 보는데 만약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당연 농지지 그 전인데 농지가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인데 마침 농사 지면 농지 맞아. 근데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농사 짓고 있어? 지목이 잡종지인데 농사 짓고 있어? 그게 농지예요. 그 원칙을 그렇게 두겠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이면 당연 농지다. 근데 이거 농사 지려고 딸려있는 계량부지도 농지로 보는데 농사 지려면 물 빼야 되잖아. 수로도 있어야 되고 유지도 있어야 되고 물 끌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배수, 물 빠지는 거. 비닐하우스, 고정식 원식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 퇴비장, 퇴비 주려고 하는 거. 그 딸려있는 부속시설도 다 농지로 보겠다. 그럼 이게 농지 아니면 뭘로 볼 거냐. 다 농지다. 농업에 쓰는 거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농지 하나 써놓고 아닌 거 4개 써놓고 할 수도 있고 농지 4개 써놓고 농지 아닌 거 찾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얘는 농지가 아니다. 아까 분명히 전답 과수원이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가 맞는데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지야. 대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럼 농지로 보거든요. 근데 어제 씨 뿌렸대. 그걸 농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기간은 3년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는 농사진 기간이 다년생 식물 재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안 본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잡종지인데 농사 졌는데 2년 됐어. 그럼 이게 농지 아니에요. 원칙은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를 볼 건데 지목이 아닐 때는 3년 이상인지 아닌지 따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농지법에는 3을 되게 좋아해요. 3. 최소한 3년 이상 해라. 최소한 3년 뭐 해라.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여기서 3년 미만인 토지인데 만약에 그러면 3년 이상 했으면 농지로 볼 겁니까? 네, 농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목도 아니고 기간도 짧으면 농지 아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임야인데 임야에서 농사를 현재 임야로 돼 있는데 불법 개간해가지고 농사 짓고 있으면 얘는 농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사 지면 1000년을 짓든 10,000년을 짓든 그냥 임야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 허가를 받으면 농지로 보는데 산지전 허가를 안 받으면 얘는 10년을 짓든 100년을 짓든 얘는 그냥 임야다. 초지가 뭐냐? 초지가 뭐예요? 초지야. 초지가 뭐예요? 초지야. 초지가 뭐예요? 초지야. 초지가 농지예요? 초지예요? 초지가 뭐예요?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초지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초지가 뭐예요? 초지야. 그래서 초지인데 농사진 지 2년 됐어. 뭐야? 초지. 농사진 4년 되면 초지야. 무조건 초지야. 그냥 초지는 뭐야? 초지. 그래서 초지일관이야. 초지는 뭐예요? 초지야. 근데 나중에 하면 4년이야? 농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고민하면 안 돼. 초지는 뭐야? 초지야.
초지가 풀이 자라는 땅, 목초지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목장용지. 그럼 얘네들은 농지가 아닌데 추가로 아닌 게 하나 있는데 어린 나무를 심었어요. 어린 나무. 이거 묘목이라고 그래. 이거를 보려고 심는 경우가 있고요. 보려고. 이거 팔려고 심는 경우 있거든요. 팔려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농업 활동을 한 걸로 봐야 되냐? 팔려고. 팔려고 한 거는 뭘로 봐야겠네? 농지로 봐야 되는데 얘는 농지로 안 봐요. 그럼 이거를 보려고 한 걸 우리는 조경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앞에다가 나무 심었어. 이거 팔려고 심은 거 아니죠? 이거 농지야 이게? 아니지. 그냥 농지 아니지 이건. 네, 그래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거는 농지가 아니다 해서 요 세 가지에다가 얘 하나 넣어놓고 농지인 거 하나 집어넣고 찾아라. 농지 찾아라 할 수도 있고 농지 4개 써놓고 얘네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아닌 거 골라라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그림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 네. 일단 농사 짓고 있죠. 농지야. 지목 따져 안 따져? 실제 경작지로 쓰이고 묘목 재배지면 농사로 짓고 있으니까 농지로 보는데 이 묘목 재배하는 게 무슨 목적이네? 조경 목적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로 안 보는 거 이거 하나랑 지목이 농지가 아닌데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3년 미만 지면 농지가 아니다. 임야인데 산지조정 허가를 안 받고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니다. 초지는 초지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농업인 정의. 농업인 정의. 자, 너 직업이 뭐니? 저 농업인인데요? 그러면 요 농업인이 되려면 요 4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업인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면 다년생 식물 경작 재배하면 농업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땅 1000이 기준이에요. 1000 이상이면 뭐예요? 농업인.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시면 야 농업에 90일 이상 했으면 이거 농사를 하는 게 맞잖아. 겨울 빼고 여름 빼고 못 빼고 90일이면 한 거로 봐. 그래서 90일로 잡았고 축산업은 며칠로 잡았냐면 축산업은 며칠로 잡았어요? 120일. 그럼 이제 농업하고 축산업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농사 지는 애고요. 사료 들고서 뭐라 이렇게 하는 거랑 허리 구부리는 거 어느 게 힘들어 보여요? 예?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이거 허리 구부리면 힘들잖아. 허리 구부리면 여기 방구도 나와요. 방구도. 며칠이야? 농업은 며칠이야? 90일. 얘는 그냥 1와 하면 되죠. 1와 며칠이야? 120일이야. 누가 더 힘들기 때문에. 농업은 90일만 일하셔도 농업인으로 보시는데 야 이것만 했잖아. 30일 더 해. 그러니까 120일을 해야 농업인으로 본다는 거야. 나중에 하면 이거 바꿔서 내거든요. 농업 며칠이라고? 90일. 1와 120일. 그래서 이거 있어. 120일하고 있어. 90일.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예.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100평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고정시공식 버섯재배사는 330이라고 그래서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면 농업인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연간인데 이거 아주 무시하는데 농산물 갖다 팔았는데 할머니가 매일매일 갖다 팔았어. 근데 연간 120만 원 벌었대. 그럼 농업인으로 봐요. 월간이 아니야 지금. 연간이야. 우리 지금 한 달에 하루 일을 해도 지금 10,000원인데 하루에 5시간만 해도 5만 원이야. 5, 30, 150만 원이잖아. 그죠? 7시간 보통 일할 거니까 7만 원, 7, 3, 20일, 210만 원, 최소 200만 원 정도 받는데 1년 해가지고 150만 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내는 거야. 월간을 연간으로. 월간이 연간이야? 연간 120만 원. 그래서 이걸 1090, 330, 120, 120이라고 그래. 1090, 330, 120, 120이야. 땅 얼마? 축산업.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축산업은 120에 연간 얼마? 120만 원. 비닐하우스 330. 농업. 예, 농업인으로 보는데 축산업 중에서 사육을 했는데 대가리 큰 거 2마리, 중간인 거 10마리, 작은 거는 뭐야? 100마리. 가금은 이게 날개는 있는데 못 나는 애 있어. 닭공, 오골개 이런 애들. 걔는 1천수. 꿀벌은 10군이에요. 그래서 투텐 백천 10군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투텐 백천 10군이야. 1010군. 꿀벌 몇 군? 10군. 이거 벌꿀이라고 하면 안 돼. 꿀벌이라고 해야 돼. 벌꿀이라고 하면 안 돼. 벌꿀은 먹는 거. 꿀벌은 꿀벌 사육한다고 그러잖아요.
벌꿀이라고 문제 내면 진짜 사람도 아닌데 이게 솔직히 아니잖아. 근데 벌꿀로 나와서 틀렸다고 나왔어요. 벌꿀이 아니라 꿀벌이라고. 벌꿀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에 들어있는 게 벌꿀이야. 예, 꿀벌이야, 꿀벌. 그럼 여기 1090, 330, 120, 120, 투텐, 100, 1019이면 농업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본다. 농업인 정의예요. 예. 그러면 머릿속에 땅 얼마예요? 1000. 농업은 91. 대가쭉 큰 거 몇 마리? 큰 거, 이거, 큰 거. 큰 거. 큰 거 100마리. 100마리? 2마리. 작은 거는, 중간은 10마리, 작은 거는 100마리. 그 가금은 1천수, 꿀벌 몇 군? 10군. 축산업 며칠? 120일. 연간 얼마? 120만 원. 비닐하우스는. 그래서 1090, 330, 120, 120, 토템 100, 1019. 그래서 이거 몇 번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문제 어렵지도 않아. 됐고. 그럼 이제 농업인이 농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농사졌다 해서 작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농사를 짓는 거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작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최소한 절반 이상을 해야 돼. 상시종사는 물론 최소한 절반 이상, 2분의 2 이상을 내노동력으로 해야 작용했다고 그러지, 2분의 2 이상 안 하면 위탁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경영으로 간대. 그리고 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농지에서 경작물, 경작, 자연생 식물 재배하면 이걸 스스로 농사를 졌다 해서 작용이라고 한대요. 작용. 그럼 이제 농업인 용어 정리했어. 그럼 용어 정리했으니까, 자, 소유는 이제부터 그 농지를 누가 소유하냐? 농사 짓는 사람만 해라. 이건 헌법에도 대원칙으로 있어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는 몇 번 읽다 보면은 외워지거든요. 예,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일단 국가는 국공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는 농업을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게 요거, 학교 같은 경우는 농업고등학교라고 농고라고 있어요. 그 농업하는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려는 학교잖아. 교육이 목적인데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업이 목적이 아니어도 학교나 연구단체나 생산자 단체는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 직업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국어쌤이라고 할까? 국어쌤인데, 국어쌤하고 친해졌네. 우리 아들 그 가해 선생님인데, 내가 우리 아들 무슨 결제할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삼수쌤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은데요? 그랬더니, 명진이 아버님이구나! 그러면서, 어쩐지 닮았다 그러는 거야. 카드, 안 갖고 와서 삼성카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결제하러 갔는데 그분이 날 타고, 와,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애가 말이 많거든. 되게 말이 많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국어선생님 과외 한 선생님이, 자기 지금 부동산 투자 관련된 거 공부하다가 유튜브로 많이 봤다고. 야, 근데 그걸 이렇게 인연이 될 줄 몰랐다고 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명함 드리고 했더니 친해졌는데 자꾸 뭐 물어봐. 자기 목동에 집을 팔아야 돼, 말아야 되냐 해서, 그 목동 집이 지금 팔면 안 되죠. 재건축 들어가는데 왜 팝니까? 했더니, 제가 집이 2채인데요. 막 그런 거여서, 이거 내가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없잖아.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인기 없겠다, 이 사람. 강사는 강사 알아보잖아요. 질문하는 것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되게 격식을 차려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데, 나도 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어린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국어쌤 있어. 이 사람이 주말에 땅을 산 거야. 땅을 샀는데, 이렇게 해서 농지를 산 거야. 농지를 샀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강사죠. 강사인데, 지금 현재 주말에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취미 삼아 하는 거죠. 취미 삼아 하려면 이 농지가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빌려가지고 곁다리를 한번 해야 돼. 자기가 소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유하는데, 이 사람 직업이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이 아니야? 아니어도 취미 삼아 하는 거를 국가가 허용해주는 가장 큰 목적은 시골에 사람이 안 온다 이거야.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좀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이 고향에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면 취미 정도는 소유하게 해주되, 이 사람 직업이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아까 얼마 가지면 농업인이에요?
천 이상 가지면 농업인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000 이상 가져야 돼? 1000 미만 가져야 돼? 그러면 상한제를 도입해서 1000 미만 갖게 해주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자. 농업인인데 농업인 아닌데. 주말에 가서 취미 삼아 하는 거야. 근데 취미 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이 10만 평인 거야. 10만 평이야. 그러면 토요일 날 갔다가 새벽까지 농사 져도 여기서 쓰러져 죽어 있어요. 이거 농사 못 짓잖아. 그러니까 상한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10만 가지면 투기죠. 100% 투기야. 그러니까 너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상한제를 둘 수밖에 없다 해서 옛날에 상한제가 엄청 많았어, 제도가요. 근데 다 폐지하고 딱 3개 남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주말 체험용농이야. 한번 따라해봐. 체험. 천은 1000밖에 못 가져, 쟤는. 1000 미만이에요? 1000 이내야? 미만. 이나 그러면 1000 가져오면 농업인 되니까. 그래서 얘 1000 뭐야? 미만. 근데 이랬더니 또 이것들이 와이프 이름으로 900 사고, 아들 이름으로 900 사고, 이런 짓거리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대 구성원 전부라고 돼 있어요. 세대 구성원 뭐야? 전부가 1000 미만까지 가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우리나라 땅 중에 농사만 지세요가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해서 농사만 지시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농사 외에 딴 것도 가능해요 했는데, 여기 농사만 짓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취미하고 있어. 옥수수 씨 뿌리다가 갑자기 이거 부르고 막 이래. 열받죠? 농사 짓는 사람. 나만 그런 거야? 저것도 주말에만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 하고 열받잖아.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안 돼. 농업진흥지역 어디만? 왜? 요 단어 외워야 돼. 그럼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땅은 얼마 미만까지? 1천 미만까지 상한제가 있다. 그리고 상속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거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농업인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받아도 돼. 근데 10만 제곱미터를 주셨는데 이 직업이 회사원이었어. 공무원이었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농사 안 짓는 건데 10만은 버려지니까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시면 다 소유할 수 있지만 종사 안 하시면 1만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운동장 하나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닐 때는 얼마까지? 1만까지. 농업인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상한제 몇 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3개 중에 지금 2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한다는 얘기는 농업에 기여한 바가 많으신 분이니까 10만 제곱미터 갖고 있다가 떠날 때 1만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 대신에 몇 년 이상 농사는 져야 돼? 8년. 농지법에서는 3-8 되게 좋아해요. 3년하고 8년 좋아하는데 최소한 3년은 농사 져야 돼. 8년씩이나 하셨어요? 혜택 드릴게. 그래서 8년 작용하면 세금 감면해주고 막 이러는 게 8년 잡아놔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5년으로 시험에 자꾸 내니까 요거 왜 이농하는 거지? 왜 농사할 때 이농하는 거야? 팔자 고치려고. 8년이에요. 그래서 8년.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냐? 이농 왜 한다고요? 팔자 고치려고. 몇 년이라고요? 8년. 그거 하나 기억해두고, 담보농지는 은행이 농협이라고 할까? NH야. 농협이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농지는 있고 집도 하나 있는데 집은 거의 오래돼가지고 담보 제공할 게 없어.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어. 근데 농사 짓는데 3억이 필요하대. 그럼 담보를 잡고 3억을 빌려줬는데 지나가다가 친구 만났는데 화투를 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합류하시죠? 막 이러는 거야. 그래 저도 해도 돼요? 그래서 들어간 거야. 타짜가 맨 처음에는 이뤄줘요? 따줘요? 이뤄주는 거야. 계속하면 38 광땡 주고 장땡 주고 내가 드디어 내 적성을 찾았다. 딱 그러면서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뭐만 보여? 38만 보이고 장땡 보이고 막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적성이 맞았는데 그날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내일 가면 또 1000만 원 벌겠지 해가지고 악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타짜는 처음엔 다 이뤄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틀째도 따고 3일째도 땄는데 드디어 적성이 맞는 거 확인이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날부터 이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3억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럼 3억 갚아야 되는데 3억 갚아 안 갚아? 이 소식을 은행이 들으면은 불쌍하다고 그래요? 안 불쌍하다고 그래? 앞에서는 불쌍하다고 해요. 어떡해. 그럼 뒤에 가서 경매 붙여 그래요. 경매 붙이면은 이거 나중에 1회 때 유찰되고 2회 때 유찰되면 원금에서는 안 되잖아? 은행이 받아버려요. 은행은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아니에요? 담보 농지 취득이라고 그래요. 농업인이 아니어도 담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농업인이 아닌데. 그리고 농지를 농지 외로 쓰는 걸 전용한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거를 바꿔 쓰겠다라고 허가를 받고 행정청의 협의하고 경매하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농지가 이제 안 쓰겠다는 거니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지.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15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농지라고 딱 정해놓은 땅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법률 규정이라는 거는 어떤 상속, 뭐 예를 들어서 수용, 공시법에서 여기를 도로로 깔려고 그러는데 농지가 껴있는 거예요. 이 시행자가 농업인이어야 됩니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의 취득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영농요건 분리농지. 이게 영농요건 분리농지 뭐냐면 경사도가 높아서 이게 경사도가 높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사도를 봤더니 이게 100m 가는데 이게 한 15m를 넘었어. 이걸 경사율이라고 해서 100분의 115라고 해요. 115. 그럼 이게 아마 8.75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경운기가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농지는 농사 질수가 있어 농사 못 져요. 천수답 같은 거야. 하늘에 내리는 물로만 농사 져야 되는 천수답 같은 거야. 그럼 얘네는 어떤 농업인이 이걸 취득하겠습니까? 농사 안 되는데. 그럼 농업인이 아닌 자도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영불이라고 그래요. 영농요건 분리농지.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거는 LH가 신도시 만들 때 수용할 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땅 수용하는 것보다 미리 공공 목적이 쓰기 위해서 비축을 해놨다가 신도시 만들 때 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럼 농업인이 아니죠, LH는.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뭐라고 그래요? 예외 규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18개만 법에 딱 써놨고 이 18개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농지 소유 못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취득하는 게 거의 80%가 뭘로 취득해요? 그래서 주말체험 용농이 규제가 요즘에 세져서 투기 규제하려고 예전에는 농지증 발급받을 때 경영계획서 작성 안 했는데 지금은 작성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하도 저걸로 취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단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다. 그러면 자, 아까 상한제는 다 폐지됐는데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3개. 일단 잘 들어요. 체험은 얼마까지? 체험. 1000 미만까지. 상속은 다 받는데 경영 안 하면 1만.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8년 농사 짓다 이농할 때 얼마? 1만. 이 상한제 3개 빼고는 법 없어요, 이제. 그럴듯하게 먹고 쉬어도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하려면, 너 농사 지을 때, 이게 옛날에 무슨 규정이 있었냐면, 상한제가 있을 때 한 사람당 5만 제곱미터 이상을 못 소유했었어요. 우리나라 무조건 5만 미만이었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거를 이 5만이라는 게 규제가 있다 보니까 B도 5만, C도 5만, D도 5만이니까 면적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 이걸 딱 상한을 해버리니까 옛날에 택지 소유 상한제, 농지 소유 상한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기계화 영농이 안 돼요. 기계를 쓸 일이 없어. 5만인데 뭔 기계를 써? 그럼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되죠.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농사 질 때 얘가 와서 도와주고 얘 도와주면 얘가 가잖아. 우리나라 뭐라고 그러지 이걸?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들어가서 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 근데 저기 아메리카 가면 아메리카는 얘네가 가진 거에 몇십 배를 혼자서 다 해. 트랙 태워갖고. 혼자서 그냥 와 하루 하면 다 하나 되는 거야. 그럼 얘네 쌀 가격이 싸.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하래. FTA라고 아세요? FTA.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경제 자유구역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 쌀이 들어갈 때로 1,000원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관세를 매겨서 3만 원으로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3만 원으로 이거 먹을 거냐? 우리 쌀 3만 2천 원 먹을 거냐고 3만 2천 원짜리 먹지. 2천 차인데. 근데 이게 관세가 안 붙어. 이게 1,000원이 됐어. 2만 8천 원짜리 쌀 먹을래요? 1,000원짜리 쌀 먹을래요? 자존심 버리지 마. 2만 9천 원 해야 되지.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 쓸 수밖에 없어.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 쌀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고 외국 쌀이 다 들어오잖아? 그럼 어느 순간 잠식되면 우리나라 농민들 없어지죠. 그럼 우리는 미국의 종속국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농사 자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계화 영농을 하자 우리도. 근데 왜 기계화 영농 못해? 상한제 때문에. 그럼 상한제 없애버려.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농사 짓겠다 그러면 이제 10만 평이고 20만 평이고 다 혼자 해요. 근데 10만 평을 취득한다고 해놓고 너 농사 어떻게 짓 거야 했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농기구 뭐 있어 했더니 홈이 2개 딱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평을.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제부터 경영계획서 내놔 이렇게 해놓은 거야. 뭐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나한테 발급을 받고 어떻게 경영할 건지 보고 농기구 확보 방안이랑 소유했던 땅 뭘로 쓰고 있는지 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 이 정도면 너 농사 줘도 되니까 너 10만 평 오케이. 오케이 딱 주면 농지증이 갔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 서류로 내야 소유권 이전이 되게끔 해놓은 게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시군구로 가야 되는데 농지가 시, 군, 구 중에서 어디가 인구가 많다. 농지가 많다. 시, 군, 구 중에. 군이 농지가 많으니까 군수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군수는 밑에 읍하고 면으로 돼 있잖아요. 군수 빠지면서 읍면장이 해요. 그래서 시구, 읍면장, 발급권자가. 누구예요? 시구, 읍면장. 근데 시험장 가면 군수 맨날 넣어놓고 틀리게 하는 건데 한 번 들은 사람은 안 틀릴 거 아니야. 시군수가 할 수가 없어요. 시구, 읍면장. 그래서 얘네가 계획서 제출해서 신청하면 농업인이든 농업법인이든 원칙은 전부 다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7일 안에 내가 확인하고 발급을 해주겠다. 그런데 아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사를 쓴데 농업에 안 쓴데 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 근데 농지증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경영계획서가 없으면 7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경영계획서가 없으면 4일 안에 발급해 줍니다. 없으면 며칠 안에? 4일. 근데 여기가 투기가 많아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2배를 더 줘요. 7일에 2배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는 14일 안에 주겠다.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는 써야 돼요. 네. 며칠 안에 줘요? 7일. 경영계획서 없으면 4일. 심의 거치면 14일이다. 그래서 농업인 등은 다 농지증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얘네들에 해당되면 얘네들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취득하는 애라 농지증 필요가 없어. 근데 야 니네 체험영농하고 허가하고 신고하고 1,500 미만 개발농지 요놈들은 농지증 있어야 돼요. 그걸 체학허신이라고 하는데 체학허신 1,500 영공. 체가 뭐였지? 체험영농 학교, 허가, 신고, 1,500 미만 개발농지, 영농요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 아까 있었죠. 네, 한번편 해볼게요. 체험영농, 체험영농, 학교, 허가, 신고, 1,500 그리고 영농요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애들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하도 투기가 많았던 게 뭐였다고? 체험용농이 하도 투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체험용농도 주말 체험용농 계획서를 작성해라로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체학허신 1,500 용공원 농지증 발급은 받되 경영계획서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얘네들은 볼 게 없으니까 4일 안에 주지만 체험용농의 경우는 농지증도 받으면서 뭐도 작성해야 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서 발급받되 얘는 농업진흥적 안 했고 돼야 안 돼? 안 돼. 농업진흥 외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체학허신 1,500 영공이라고 그래. 네.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온 거야. 근데 아무리 못해도 뭐 체한 것 같은 거야. 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등을 치는 거예요. 등을 치면 얘가 체했잖아. 등을 탁 치면 얘가 팍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밥 다 먹었지. 어차피 다 끝났죠? 이거 오바이트 받아야 돼? 뿌려야 돼? 뿌려? 오바이트 어디다 뿌려? 비닐봉지 받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체학허신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농지증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가 기억이 안 나. 체학허신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라. 체학허신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작성해요? 안 해? 안 하는데 체험용농은 작성한다고. 거기에 걔들 체험영농만 작성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체험영농은 농지증도 발급받고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학허신 1,500 영공은 경영계획서만 작성 안 하고 농지증 발급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가져가야 돼요. 근데 국가는 안 받아도 되겠죠? 지자체 안 받아도 되고 상속, 합병 이거 못 외우니까 받아야 되는 걸 외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체학허신 1,500 영공인데 시험에서는 체학허신이 맨날 시험에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농지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A란 애가 B 농지를 취득하려고 농지증도 발급을 받았어. 그럼 계약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 하는데? 첨부서류로 내면 농지증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래서 취득했어. 취득하면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지. 이 자식이 농사 안 짓는 거야, 이게. 예. A가 취득했으면 요 취득한 농지를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이걸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이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용하게끔 해서 효율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너 갖고 있지 말고 처분해. 그래서 이걸 처분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처분사유가 8개 정도 있는데 잘 들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안 했으면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놨고, 법인이 조건이 뭐냐면, 농업회사 법인의 조건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명이 만약에 농업법인의 업무 집행권 갖는 사람이야. 6명이. 그럼 3분의 1이면 몇 명? 2명이 농업인이어야 되는데 1명이 나간 거예요. 그럼 적합하지 않게 됐죠.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 그럼 농지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게 되고 매도를 경고할 때 3개월. 그리고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면 몇 년이지? 이거 농지 취득하고 2년 동안 사업에 착수 안 했어. 그러면 미착수 몇 년? 2년. 목적사업에 이용 안 했다. 체험용농에 이용 안 했다. 소유 상한제는 원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농업을 안 하면 10만이면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어요? 1만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럼 9만은 처분하거나 임대 사용돼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얘 9만은 처분해야 돼. 1만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계획서 이용대로 안 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처분사유에 써놨는데 틀리게 할 만한 건 2번하고 미착수라 농지법에 쌀 이름 있죠. 걔를 적산미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적산미. 따라해봐. 적산미. 적합하지 않게 되고 몇 월? 3개월. 미착수 몇 년? 적산미라고. 정부미 그러면 안 돼. 적산미. 적합하지 않게 되고 몇 월? 3월. 미착수 몇 년? 그러면 이거는 농지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야 되는데 투기 목적이었던 애는 처분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기간을 딱 1년 주겠다. 야, 너 사유 해당됐지? 1년 안에는 처분해. 1년 안에 처분하라고 얘한테 사유서 통지가 가요. 청문이 될 건데 요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처분을 안 한 거야. 1년이 지나갔는데 처분 왜 안 했냐? 얘가 이거 취득할 때 친구한테 얘가 국토부 장관 손자야, 손자. 손자는 아들이라고 하자. 직통으로 아버지한테 들었대. 여기저기 개발한다고. 그래? 땅 사놓으면 언젠가는 그럼 개발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산 거예요. 근데 발표가 국토부 장관 그분께서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거야. 발표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땅 팔려고 하는데. 근데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얘가 처분할까 안 할 거야? 안 하잖아.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6개월 줄 테니까 너 처분해라 명령 때립니다. 몇 개월 줘요?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만약 처분 안 했다. 그럼 이제 건축법에 가면 과태료보다 센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를 베껴 갖고 와가지고 너도 똑같은 놈으로 내가 간주해서 1년에 1회씩 이행할 때까지 매년 때릴 건데 요 놈 나쁜 놈이에요? 아주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투기 목적을 더한 놈이니까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격이 있으면 요 금액이 높은 걸로 때려야 돼? 낮은 걸로 때려야 돼? 높은 걸로 때려요. 높은 걸로. 높은 건데 그 가격이 25% 때립니다. 몇 프로? 25%. 그래서 이걸 250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250감. 이게 여기서 나이 알 수 있는데 250감을 모르시는 분 있지? 250감 알아요? 몰라? 250감 알아요? 몰라? 이승환하고 오태우가 같이 노래 불렀었는데 250감 몰라요? 30대야 자기? 40대 아니에요? 30대야? 250감 몰라? 이승환하고 오태우라고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몰라? 이거 대화가 안 나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못 외우겠는데요, 이거.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승환이라고 있어요, 이승환. 어린 왕자라고, 가수 있어요. 오태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네. 그래서 얘네 둘이 합작해서 만든 게 2호 공감이에요. 2호 공감.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고 노래방 가면 있을 거야.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안 불러. 그래서 2호 공감. 그래서 2호 공감.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 뭐 한 거? 높은 거. 시험장 가면은 공시가 기준으로 한다, 20%로 한다, 낮은 걸로 한다, 별짓 다 하니까 이거 연 몇 회? 그래.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토지였어요. 그러면 처분하라고 명령을 이제 6개월 안에 했는데 안 하면 공시지가는 10억이고 감정가격이 만약에 감정가격이 10억이고 공시가가 8억이다. 그럼 높은 걸로 낮은 걸로? 높은 거 10억으로 25%니까 2억 5천이 매년 나오는 거야. 4년이면 원금 훼손돼 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야, 이거. 겁나는 거잖아. 그럼 겁나니까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처분 떨어지면
내가 중개사무소 50군데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법에서 요 사이에 처분이 안 되면 매수 청구라도 해라 해서 요게 매수 청구가 뭐냐면 사주세요 하는 거죠. 농업 전문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사주세요라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사주겠다. 대신에 너는 나쁜 놈이라 난 비싸게 안 살 거야.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건데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은 걸로 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나 공매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공시지가랑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랑 시세랑 어느 게 더 비싸요? 응?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부동산 못해요. 토지 못해. 네,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면은 공시지가가 1억인데 거래가 5천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공시가는 올라갔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야. 누가 얼마 전에 5천에 샀대. 그리고 이게 시세인 거예요.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잖아. 근데 거래가 없었던 지역은 시세가 오히려 더 낮아요. 이 소리야. 공시가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거래가 낮으면 낮은 거로 산다고. 시골에 있는 땅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공시가 1억인데 5천에 나왔대. 그럼 사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사지 왜 나한테 사라고 그래. 나가지고 내가 사고 팔겠다. 근데 이게 시골은 그래요. 거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 거래되는 게 낮은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LH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낮은 걸로 사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이용 공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행강제금은 일단 시공구가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문서로 오게 돼 있어. 형식을 갖춰야 필요한 형식을 갖춰야 돼. 요식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서로 개고한 다음에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세게 할 수 없어서 1년에 1회로 때렸고 그리고 감정가격하고 공시가 중에 무슨 금액? 높은 금액 몇 프로? 25%.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20%였거든요. 그래서 20%를 25%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인데 얘는 1년에 1회씩이라서 4년 정도 받으면 거의 원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의제가 있으면은 시공구한테 고지받고 30일 내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유 파트에서 나온 파트고요. 그 다음에 소유 파트 끝났어. 이제 이용 파트 갑니다. 이용하고 보존 파트는 양이 많지 않은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 짜는 걸 농지 이용 계획이라 하는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용 계획이 있어 라고만 생각하고 버리셔도 되고 대리경작 제도랑 임대차가 있는데 대리경작이라는 거는 농사를 질 사람이 안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활용 방법을 이용을 해서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할 사람한테 넘겨줘라. 그걸 대리경작 제도라고 해서 얘가 농업인이야. 농업인같이 생겼죠? 근데 농업인이 농사를 안 지고 놀리는 땅을 휴경지라고 그래요? 유휴농지라고 그래? 유휴? 휴경? 놀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유휴농지야, 유휴농지. 휴경농지 그러면 안 돼. 여기 써 있었네, 유휴 토지를 갖고 놀리고 있으면 소유자가 농사 안 짓고 임차인이 농사 안 지면 너 대신 농사할 사람 나 정할 거야.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너 다이렉트로 내가 애를 지정하면 너가 열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10일의 기간은 예고 기간을 줄게. 이게 이의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고 나오는 며칠이에요? 10일. 1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유휴농지가 맞아. 7일 안에 통보해주면서 그럼 이제 지정합니다. 근데 얘가 경작을 게을리해가지고 얘를 지정한 건데 얘도 경작을 게을리하면 안 되니 그러면 대리경작자는 1순위로 전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순위로 농업인이나 법인을 일단 지정하고 얘네가 못한다 그러면 학교 연구단체, 생산자단체를 차순위로 할 수도 있다는데 시험장 가면 학교 생산자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야. 1순위는 누구야? 농업인하고 법인이야. 근데 이거를 농사를 대리경작하는데 10년, 20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은 주겠대. 뭐 하면? 따로 정함이 없으면. 딱 3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따로 정한 게 4년이다 그럼 4년이 되는 거고 2년 정했다 그럼 2년인데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에요? 그래서 대리경작 기간 몇 년이에요? 그럼 몇 년?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 이게 꼭 써야 된다니까? 3년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몇 년? 3년. 그럼 얘가 농사를 져서 농사 수확해가지고 쌀이 10가마가 나온 거야.
역가마가 나오면 이 혼자 이거 다쳐먹으면 취합니다, 이거. 그래서 야, 남의 땅을 빌려 썼으니 돈을 주면 임대차가 되니까 야, 수확량에 옛날에 2가마 들고 가다가 허리 부러져가지고 개정했어요. 그래서 몇 가마 가지고 한 가마 들고 가면 힘드니까 2다리로 지지 끄고 가는 거야. 몇 다리로? 몇 다리? 2다리. 2다리니까 몇 달래? 2달래. 한 가마니까 몇 프로? 10%. 바꿔서 내는 건 넘어가면 안 돼. 2달 안에 몇 프로? 10%. 지료적으로 지급을 했어. 그럼 얘가 감사합니다. 쌀 너무 잘 됐다 이래요? 재수없어 가져가 이럴 거 아니야. 내 땅에서 농사 줬잖아 지금. 열받으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아싸가우리 하면 안 되고 법원에 던져야 돼. 법원에 던지는 걸 뭐야 그래? 공탁. 얘가 그래야 지료지급 의무를 이행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탁 안 하고 지료지급 안 하면 중도 해지됩니다. 원래 3년을 만약에 정했다. 근데 1년 차 됐는데 지료지급 이행을 안 하면 이거 해지돼요, 중도. 그리고 공탁 안 해도 해지되고, 지가 못하겠다고 그래도 해지되고, 얘가 정당한 사유 소명하면 해지되니까 대리경작제도는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대리경작제도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임대차 있는데 농지 임대차 관련된 거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농지 임대차는 유상도 있고 사용대차, 무상사용도 있을 거야. 항상 임대차 계약은 유상으로 서명계약으로 해야 돼요? 구두 신발계약으로 해야 돼? 서명계약을 해야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서명계약을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아까 농지법은 몇 년을 좋아한댔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게 돼 있어요. 3년 이상으로 하는데 정하지 않았어. 그럼 3년 주고요. 3년보다 작게 2년으로 했어. 그래도 3년 줘요. 무조건 3년 이상을 주는 거야. 근데 단연생 식물은 오래 해야 돼. 이거 짧은 기간에 끝나요? 오래 해야 되잖아요. 몇 글자예요? 5년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임대차는 원래 몇 년 이상? 3년. 단연생 식물은 5년 이상. 정하지 않아도 5년. 짧게 해도 5년으로 간다고 돼 있어. 그래서 요 임대차는 요거 잘 나왔고. 그다음 마지막이 자, 이제는 농지는 개발하지 마시고 보존하셔야 되는데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집단화해서 여기서만 농지를 지어라. 그래서 농사만 절대 짓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절대 농지라고 했거든. 옛날에는 일본 말이라서 절대 농지 쓰지 말고 농업진흥지역이라 하고 상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 2개로 나눠져요. 그럼 이게 이게 뭐야? 계란 후라이. 후라이팬인 건 알겠죠? 알아보면 돼요. 잘 그리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 후라이팬이 있죠? 저기 농지야. 후라이팬이 농지인데 농사만 지어라. 요 계란 후라이 있죠? 계란 후라이 요거를 뭐예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 농업진흥지역. 그럼 농지는 뭐하고 나눠지냐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농업진흥지역도 농사만 집중적으로 지하는 진흥구역이 있고 무슨 구역? 진흥구역이 있고 농업환경보호, 수질보호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필요한 땅을 농업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어디가 규제가 세 보이세요? 당연하지. 진흥구역 세지. 그래 땅값 싸요 되게. 보호구역은 딴 거라도 할 수 있어서 조금 얘보다 비싸. 근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땅이 더 비싼 거야.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중에서 보통 노른자가 맛있어요? 흰자가 맛있어요? 자기 취향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걸로 해야 돼. 노른자가 맛있어요? 흰자가 맛있어요? 그렇지.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럼 이 노른자는 농사만 지어야 되잖아. 근데 다른 거 하면 안 돼. 근데 얘가 영양분 먹는 거는 농업보호구역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 걸 농업진흥구역, 요 안에 있는 걸 뭐예요?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2개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이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상공은 안 되고 여기는 녹간농자만을 대상으로 해라. 녹간농자인데 서울특별시의 녹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특별시의 녹지를 제외한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한데 얘가 전국 대상이면은 농업이면 농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도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시도의사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하면 흥시도지사라고 그래. 한번 따라해봐. 흥시도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의사야. 시도의사가 심의 거친 다음에 농장 승인 얻어 지정하는 건데 녹간농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 시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안 되는데 시험에서 광역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특별시만 없어요.
그럼 지정이 되면 얘는 농사 짓는 거 외에 다른 행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한번 볼까? 자, 이게 농지인데 여기 농업 뭐야? 진흥지역이야. 농업진흥지역은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그럼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노른자가 농업진흥구역이니까 집단화란 말 나오면 농업진흥구역 얘기하는 거야. 환경보호, 수질보호 이런 거 나오면 뭐야? 보호구역이야. 그럼 어디가 규제가 더 세서? 그럼 진흥구역의 규제가 더 센데 얘는 A라는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호구역은 A라는 행위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가능하고 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야 여기 관광농어는 3만까지 주말농어는 3천까지 허용해주겠다 해서 주말에 막 토마토 농장, 딸기 농장 이런 거 하는 데가 관광농원이에요. 저런 것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허용해준 게 보호구역이고 여기는 경지정리가 잘 돼가지고 농사만 지라고 해놓은 게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지나가다 딱 보면 경지정리 되어 있으면 진흥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들이 먹고 살려고 하려면 집도 지어야 되지. 생활 편의시설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호구역에서도 허용이 된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서가 허용되는 게 더 많고 진흥구역은 농업 관련된 거 외에 아무것도 안 돼. 농업 관련된 거 개량, 용수개발 이것만 되는 거다. 그리고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어디서도 가능하다고? 보호구역. 보호구역에는 추가로 되는 게 더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땅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 걸쳤어. 진흥구역이 셉니까? 보호구역이 셉니까? 진흥구역은 진흥구역 쓰고 보호구역 써야 되는데 이 면적이 작은 거야. 작으면 굳이 세게 할 필요 없어서 100평이죠. 332면. 332하면 바깥에 거 적용하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진흥구역에 들어간 게 300. 바깥에 있는 게 700이다. 보호구역. 이게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이. 그럼 얘는 각각 적용해요. 1000제곱미터 전부가 보호구역이야. 1000제곱미터 전부가 보호구역을 받다가 시험 문제 정답 지문이야. 시험 문제 한 거야.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이 걸치면 안에 있는 게 330제곱미터 이하면 뭐 적용해? 바깥에 거. 그래서 330이 기준이라는 거. 근데 얘가 330 이하인데 따라간다고 얘는 자살해요. 그래서 센 게 얼마 이하일 때만 330 이하일 때만 약한 거 적용해 주겠다고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걸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농지 전용 허가 남았는데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거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 외로 쓰겠다. 행정청끼리는 협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나 협의를 받았는데 이걸 누가 권한을 해놨냐면 농지는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농장만 하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농장이라고 할게요. 농장 허가를 받되 면적이 작으면 밑에 있는 시도지사나 시군한테 위임할 수는 있는데 위임 단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는 원래는 허가인데 경미에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신고하고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시군구한테 가는데 이게 공법에서 제일 싫은 게 여러분 권한자죠. 저는 어차피 외웠기 때문에 뭘 물어보면 권한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저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 하니까 헷갈리면 나는 시험에서 답만 맞추면 돼. 그럼 하나를 몰아야 돼. 한 50개 나오는 거는 외우지 마시고 이상한 거 4개 딱 외우면 다 이거야. 그러면 4개는 외우고 나머지를 이걸로 밀면 되잖아.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대부분 시군구가 권한자거든요. 근데 4개만 권한자가 달라. 방금 전에 시군구가 아니었던 거 중에 아까 농취증 발급은 군수 아니 됐지. 시구, 읍면장 그거 하나랑 농업진흥시 흥시도의사,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의사 정해요.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농장. 아까 매수청은 어디다 했지? 한국농촌공사. 요 4개 빼고는 다 시군구예요. 안 그러면 다 못 외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다시. 대부분 농지법은 누구예요? 농지 전용 허가 협의는 원칙이 농장. 농업진흥지역은 흥시도지사예요. 농취증 발급은 시구, 읍면장, 농지대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 땅 사주세요 하는 거 여기 매수청은 농업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4가지 빼고 다 누구 찍어라? 시군구. 그건 물어볼게요. 농지처분명령 누가 하는 거야? 모르겠지. 시군구.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해요? 모르겠으면 쉬운 거라고. 나올 때마다 외울 수가 없으니 4개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얘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 행사 목적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럼 허가 받은 걸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반드시 취소 사유가 있는데 야, 너 왜 사익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야, 너 왜 허가 받았어?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그 중에 뭐 미착수 2년 허가받은 거 네가 불법으로 했다. 사업계획 규모를 바꿨다. 다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데 여기 조치명령 위반 요거만 반드시 취소 사유라서 이거 앞에 거 외우지 마시고 조치명령 위반은 반드시 뭐다? 취소다 해서 건축법에 허가받고 2년 내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취소죠. 완료가 불가능할 때 반드시 취소고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려서 소 6개월 지나면 반드시 취소하랬잖아. 그 4개랑 얘까지 해서 총 4개야. 3개랑. 이거 제외하고 공법에서 취소 다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치명령 위반을 외워야 돼요. 따라봐. 조치명령 위반. 조치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조치명령, 안 잘 거야? 빨리. 조치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해. 술 취한 것처럼 해야 돼요. 시험장 가면은 들려, 내 목소리가. 조치명령 위반 제일 쉬운데, 이거. 이렇게. 조치명령 위반 뭐라고요? 반드시 취소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게 소유 파트, 이용 파트, 보존 파트, 용어정의 파트, 특이한 대리경작제랑 매청구랑 그다음에 뭐야? 이행강제금 매청구랑 농업진흥지역 파트예요. 그리고 허가 취소 사유인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최소한 한 문제는 나와요. 틀려라는 문제 나오면 모르겠으면 4번 찍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건져놓고 시간 날 때는 얘를 봐야 되지 기본서는 중간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확인할 때 보시는 거야. 저는 한번 보고 나서 끝내고 나고 그래서 요 한 장으로 일단 끝내버리시고 요 외에는 나중에 그 맨 뒤에 가면 숫자 관련된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숫자 관련된 거 여기 있죠. 건축법하고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특강할 때 할 건데 여기 페이지 27페이지 가면은 이게 오늘 농지한 거 있죠. 농지 여기 숫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상속 이농은 8년 이상 농사했다 이농할 때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었지? 1만. 체험 용도는 얼마? 1천. 얘는 농업진흥적 안에 건 안 되고 외지역 것만 세대 구성원 전부가 취득할 수 있댔죠. 네. 그리고 아까 땅 얼마 이상이면 농업인? 1000. 비닐하우스. 그래. 1090, 330, 120, 120. 투텐, 100천, 19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농지법에는 3년하고 8년이 거의 대부분인데,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러면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 지목이 아닐 때는 3년 미만지면 농지가 아니고, 3년 이상지면 농지로 본다.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하고, 3년. 단연생 식물은 5년. 그리고 최소한 8년 이상 농사를 지셨으면 기여한 바가 있으니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의무기간이 1년이에요. 의무기간 몇 년 줘요? 1년. 1년 안에 안 팔면 처분하라고 몇 월 안에 처분하라고? 6월. 1년이 의무기간 안 하면 6월 내 처분하라고 명령 때리고 처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50감 높은 거. 겁나면 내 땅 사주세요. 뭐요? 매수청구. 그리고 그래서 여기 250감 기억해야 되고 매수청구는 어디다 한다고? 한국농어촌공사. 그래서 아까 권한자 4명 있죠? 권한자만 따로 외워놓은 게 있는데 농지법 어디 갔니? 27페이지요? 28페이지? 권한자 있다. 권한자만 국토개법, 개발법, 정비법 해가지고 뽑아놓은 건데 그중에 아까 농지법은 4명만 외워달랬죠. 4명. 대부분 누구로 찍는다? 시군구. 대부분 시군이니까 찍지 마시고 이거는 다 시군구로 찍고 아까 농지증 발급은 시구, 면장.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협의는 원칙이 농장. 면적에 따라 위임했다. 매수청구 어디예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진 흥시 시도의사.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군구. 모르겠으면 이제 예 찍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